서울 노원구의 작은 아파트.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따스하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강민주는 소파에 앉아 옛날 사진첩을 넘기고 있었죠. 20년 전 결혼식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민준과 수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 부엌에서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그녀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민주는 사진첩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식 사진. 그때가 벌써 20년 전이네. 수연이 물기 묻은 손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사진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 내가 정말 어렸네. 민준이도. 민준의 말에 수연이 볼을 꼬집으며 웃습니다. 입만 살았네. 어서 씻고 밥 먹어. 다정한 부부의 아침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이어온 평범한 일상이었죠. 두 사람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났어요. 민주는 평범한 학생이었고 수연은 반에서 인기 많은 여학생이었습니다. 체육대회 날 민준이 넘어진 수연을 일으켜준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죠. 괜찮아? 고마워.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연애로 그리고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수연이 아까운 선택을 했다고 했어요. 더 좋은 조건의 남자들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수연은 민준을 선택했습니다. 민준이 옛날에 물었던 적이 있죠. 왜 나를 좋아했어? 수연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편안해서. 너랑 있으면 내가 나일 수 있거든.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결혼 후 20년 두 사람은 평범하게 살았어요. 민주는 회사에 다녔고 수연은 집안일을 했습니다. 아들 지우도 내년이면 대학에 입학합니다. 부족한 것도 남는 것도 없는 삶이었지만 두 사람은 만족했습니다. 서로가 있으니까요. 아빠, 엄마 밥 먹어요. 방에서 나온 지우의 말에 민준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학교 생활은 어때? 좋아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가족 셋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수연이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이었죠.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그리고 밥. 화려하진 않았지만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민준이 먼저 숟가락을 들고 한 숟가락 뜨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맨날 그 소리. 수연이 웃으며 말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20년 동안 매일 아침 밥을 차렸습니다.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죠. 때로는 지치기도 했지만 가족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면 보람찼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주는 출근 준비를 했어요. 지우도 학교에 갈 시간이었습니다. 다녀올게요. 조심해서 가. 수연이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두 남자가 나가고 집은 조용해졌어요. 수연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만 조용히 들렸죠.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청소를 했습니다. 빨래도 돌렸어요. 오후에는 시장에 가서 장을 봐야 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이었죠. 수연은 불만이 없었습니다. 가족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오후 3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수연아, 나 미경이야. 고등학교 동창 최미경이었어요. 어머, 미경아. 오랜만이다. 그러게. 얼굴 본 지가 언제야? 있잖아. 다음 주에 동창회야 하는데 올 수 있어? 수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25년 만이래. 다들 보고 싶다고 난리야. 그래. 누구누구 온대? 거의 다 온대. 은주도 오고 선배들도 오고. 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나갈게. 언제야? 다음 주 토요일 저녁 7시. 강남에 있는 레스토랑. 알았어. 꼭 갈게. 전화를 끊고 수연은 달력을 봤습니다.
토요일이면 가족들도 집에 있을 텐데 저녁 준비를 미리 해두면 되겠죠. 민준에게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녁, 민준이 퇴근했습니다. 왔어? 고생했어. 수연이 맞이했어요. 민준은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야? 민준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좋아.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수연이 말했어요. 여보, 다음 주 토요일에 동창회 있대.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창회? 고등학교? 응. 25년 만이래. 친구들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그래, 좋겠다. 오랜만에 나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 민주는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수연이 집에만 있어서 가끔 미안했거든요. 친구들이라도 만나면 기분 전환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녁은 미리 해둘게. 데워 먹으면 돼.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우리 알아서 먹을게. 민주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항상 고마워. 우리 가족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수연은 웃었어요.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건데.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웠습니다. 민주는 금방 잠들었어요. 수연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동창회. 25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 다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자신은 별로 달라진 게 없었죠. 20년 전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집안일하고.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하긴 했지만 부러운 건 아니었어요. 수연은 지금 자신의 삶에 만족했으니까요. 곧 잠이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아직은 모든 게 평범하고 행복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죠. 토요일 저녁 6시 수연은 옷장 앞에 섰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고민했어요. 너무 화려하면 이상하고 너무 수수하면 초라해 보일 것 같았죠. 결국 단정한 원피스를 선택했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진하게 했어요. 거울을 보니 20대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예쁘다. 지우가 방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그래, 너무 튀지 않아? 아니, 딱 좋아요. 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이 거실에서 말했어요. 정말 예쁜데? 나도 같이 갈까? 무슨 소리야? 동창회인데. 농담이야. 조심히 다녀와. 늦으면 전화해. 응, 알았어. 수연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섰습니다. 민준과 지우가 배웅했어요. 즐겁게 놀다 와요. 문이 닫혔습니다. 수연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죠. 오랜만에 외출이었으니까요. 강남의 레스토랑은 고급스러웠습니다. 수연은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자신이 여기 어울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수연아. 미경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연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홀에 동창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 수연이다. 오랜만이야. 친구들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다들 20년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했습니다. 물론 모두 나이를 먹었지만요. 수연아, 너 하나도 안 변했다. 은주가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나도 늙었지. 아니야. 여전히 예뻐. 동창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웃고 떠드는 시간이었죠. 자, 다들 자리에 앉으세요. 사회를 맡은 반장이 말했습니다. 수연은 친구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았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와인도 함께요.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수연도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식사를 하며 각자의 근황을 나눴어요. 미경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죠. 수연이 너는? 나
그냥 집에서 살림하고 있어. 남편은 뭐 하는데? 회사 다녀. 평범하게 살고 있지.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러워하는 눈빛도 있었습니다. 평범한 것도 행복이니까요. 그나저나 선배들은 안 오셨네? 누군가 물었습니다. 아, 곧 오실 거야. 늦는다고 연락 왔어.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몇 명의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고등학교 선배들이었습니다. 수연도 고개를 돌렸죠. 그리고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재혁?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이었던 선배였어요. 수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재혁은 25년 전보다 더 멋있어 보였어요.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오랜만이야, 후배들. 재혁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동창들이 박수로 환영했어요. 선배들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혁은 수연이 있는 테이블 근처에 앉았어요. 우연이었을까요? 다들 변한 게 없네. 재혁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수연에게 머물렀어요. 수연이, 강수연 맞지?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와, 정말 하나도 안 변했어. 그때 그 모습 그대로야. 재혁의 말에 수연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망했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파티가 계속됐습니다.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재혁은 가끔 수연을 쳐다봤습니다. 수연도 그걸 느꼈죠. 하지만 불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선배님은 요즘 뭐 하세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나 작은 회사 경영하고 있어. 어머, 사장님이세요?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 재혁은 겸손하게 말했지만 성공한 사람의 여유가 느껴졌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어요. 동창회는 2차로 이어졌습니다. 근처 카페로 장소를 옮겼죠. 수연은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조금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곧 답장이 왔어요. 알았어. 조심해서 와. 카페에서도 이야기가 계속됐습니다. 재혁이 수연 옆으로 왔어요. 수연아, 결혼했지?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0년 됐어요. 행복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말을 멈췄죠. 네, 행복해요. 그래 보여. 얼굴에서 평화로움이 느껴져. 재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선배님은요? 나 이혼했어. 3년 전에. 아. 수연은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자유로워졌어. 재혁의 말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수연아, 25년 전 기억나? 네. 내가 너한테 고백했었잖아. 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일을 재혁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재혁 선배가 수연에게 고백했었죠. 하지만 수연은 이미 민준과 사귀고 있었어요. 거절했습니다. 죄송했어요. 그때 지금 남편 만나고 있었거든요. 아니야. 옛날 이야기야. 그냥 문득 생각나서. 재혁이 웃었습니다. 그때 너 선택이 맞았던 것 같아. 행복하니까. 수연도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묘하게 설렜습니다. 왜일까요? 시간이 더 흘러 밤 12시가 됐습니다. 동창회가 끝났어요. 다들 헤어질 시간이었죠. 다음에 또 봐요. 연락하고 지내요. 수연은 친구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수연아, 택시 잡아줄까? 재혁이 물었어요. 괜찮아요. 지하철 타고 갈게요. 이 시간에 내가 태워다 줄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재혁은 이미 차 키를 꺼냈습니다. 사양하지 마. 같은 동창인데. 결국 수연은 재혁의 차에 탔어요.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주소 알려줘. 수연이 주소를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조용한 밤거리를 달렸죠.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즐거웠어. 재혁이 말했어요. 저도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좋았어요. 다음에 또 만나자. 이번엔 소수로.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곧 집 앞에 도착했어요. 여기 맞지? 네, 감사합니다. 수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조심히 들어가. 네, 안녕히 가세요. 차가 떠났습니다. 수연은 아파트를 올려다봤어요. 집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깊은 숨을 쉬었어요. 왜인지 모를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말이죠. 집에 들어가니 민준과 지우가 자고 있었어요. 수연은 조용히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죠. 수연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밤이 자꾸 떠올랐어요. 재혁 선배의 미소가, 그의 말들이.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늦게 일어났습니다. 민주는 이미 출근한 뒤였어요. 식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늦게 왔다고 푹 자라고 깨우지 않았어. 밥은 냉장고에 있어. 사랑해. 수연은 쪽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젯밤 재혁 선배와의 대화가 떠올랐죠. 핸드폰을 봤습니다. 새벽 2시에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수연아, 나 재혁이야. 어젯밤 잘 들어갔어? 번호 미경이한테 받았어. 연락하고 지내자.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요? 손가락이 핸드폰 위에서 멈췄어요. 답장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네, 잘 들어갔어요. 어젯밤 감사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후회했어요. 너무 딱딱한가? 아니면 너무 다정한가? 곧 답장이 왔습니다. 그렇게 딱딱하게 말하지 마. 우리 동창인데. 점심 먹었어? 수연은 웃음이 났습니다. 아직 안 먹었어요. 뭐 먹을 거야? 집에 있는 거 먹으려고요. 혼자? 네, 남편이랑 아들은 나갔어요. 외롭겠네. 나도 혼자 먹어야 해. 그렇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사소한 이야기들이었어요. 하지만 수연은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도 핸드폰이 신경 쓰였어요. 재혁에게서 또 연락이 올까? 빨래를 개면서도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새 메시지가 왔어요. 수연아, 다음 주에 시간 되면 커피 한 잔 어때? 수연은 망설였습니다. 만나야 할까? 아무 일도 아니잖아. 그냥 동창끼리 커피 마시는 건데.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편했어요. 민준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언제요? 수요일 오후 2시 어때? 강남에서. 네, 좋아요. 메시지를 보내고 수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인지 불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민준이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어. 고생했어. 수연이 저녁 식사를 차렸어요. 가족 셋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제 동창회 어땠어? 민준이 물었어요. 좋았어.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다들 잘 지내? 응, 그럭저럭.
수연은 태어난 척했습니다. 재혁 선배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다음에 또 만나기로 했어? 글쎄, 다들 바쁘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연은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숨길 게 없는데. 하지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죠. 아니, 눈치챌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직은 며칠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재혁과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사소한 일상을 나눴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메뉴는 뭐고, 날씨는 어떻고,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죠. 하지만 수연은 그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게, 민준도 들어주지 않나요? 물론 들어줍니다. 하지만 다른 느낌이었어요. 20년을 함께 산 남편과 25년 만에 다시 만난 선배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수요일이 됐습니다. 수연은 아침부터 옷을 골랐어요. 캐주얼한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화장도 신경 써서 했죠. 민준이 출근하기 전에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가? 응, 친구 만나기로 했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반만 거짓말이었죠. 재혁 선배도 친구니까. 그래, 즐겁게 놀다 와. 민준이 미소 지으며 나갔습니다. 수연은 거울을 봤어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약속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강남의 카페. 재혁이 먼저 와 있었어요. 수연아.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연은 다가가 앉았어요.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 나도 방금 왔어. 재혁이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뭐 마실래? 아메리카노요. 난 카페라떼. 커피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동창회 이후의 일들, 요즘 하는 일들.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재혁은 재미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야기도 잘하고 농담도 잘했죠. 수연은 오랜만에 크게 웃었습니다. 수연아, 웃는 모습 예쁘다. 재혁이 갑자기 말했어요. 수연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진심이야.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어. 수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주는 이런 말을 안 했어요. 아니, 옛날엔 했었죠. 하지만 요즘엔 없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시계를 보니 5시였습니다.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저 가봐야 해요. 벌써? 아쉬운데. 재혁이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래, 꼭. 다음엔 밥도 같이 먹자.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연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즐거웠지만 동시에 불편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친구를 만난 것뿐인데.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집에 들어가니 민준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왔어? 응. 친구 만나고 왔어? 응. 수연은 짧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갔어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이상한 걸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무언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눈에 보이지 않게 수연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6월이 됐습니다. 수연과 재혁은 이제 거의 매일 만났어요. 민준 몰래 어느 금요일 저녁 재혁이 제안했습니다. 수연아, 우리 저녁 먹자. 제대로 된 곳에서. 저녁은 남편한테 친구들이랑 모임 있다고 해. 수연은 망설였어요. 저녁 약속은 처음이었습니다. 늦어질 텐데. 괜찮아. 일찍 끝내면 돼. 결국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오늘 친구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 9시쯤 들어갈게. 민준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알았어. 평소 같으면 맛있게 먹으라고 했을 텐데. 수연은 불안했지만 무시했어요. 재혁과 함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분위기 있는 곳이었어요. 은은한 조명, 부드러운 음악. 여기 자주 와? 수연이 물었습니다. 가끔, 특별한 사람이랑 올 때, 재혁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수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와인이 나왔습니다. 건배, 잔이 부딪혔어요. 수연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수연아, 솔직히 말해도 돼? 재혁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요? 나 너 좋아해. 수연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잔을 들던 손이 떨렸어요. 선배님, 25년 전에도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린 둘 다 어른이잖아. 재혁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은 손을 빼야 했어요. 하지만 빼지 못했습니다. 재혁의 손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죠. 저 결혼했어요. 알아. 하지만 행복해? 그 질문에 수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한가? 20년 동안 민준과 살았어요.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가? 대답 못하는 게 답이네. 재혁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행복해요. 그럼 왜 나를 계속 만나? 수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 만났을까? 처음엔 그냥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재혁이 수연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수연아, 나랑 있을 때 행복하지? 네. 그럼 됐어. 그것만으로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이 순간만큼은 식사가 끝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였어요. 가봐야 해요. 벌써? 약속했잖아요. 9시에 집에 간다고. 재혁이 아쉬워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바래다 줄게. 재혁의 차를 탔어요. 조용한 밤길을 달렸습니다.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여기서 내릴게요. 집 앞까지 데려다 줄게. 아니에요. 여기서 괜찮아요. 수연이 차에서 내리려 했어요. 재혁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수연이 돌아봤죠. 재혁이 그녀를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입술을 맞췄습니다. 수연은 놀라서 얼어붙었어요. 밀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밀어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눈을 감았습니다. 짧은 키스였어요. 하지만 수연의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20년 만에 민준이 아닌 남자의 입술이었죠. 키스가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미안해. 참을 수가 없었어. 재혁이 말했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수연아. 재혁이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걸었어요. 집까지 어떻게 갔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죠.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민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어요.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왔어. 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응. 늦어서 미안해. 수연은 신발을 벗으며 말했어요.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수연에게 다가왔어요. 가까이서 수연을 봤습니다. 술 마셨네. 조금.
입술에 립스틱 번졌어. 수연은 깜짝 놀라 입술을 만졌습니다. 재혁과 키스한 게 들킨 걸까? 화장실 갔다 올게. 서둘러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립스틱이 정말 번져 있었어요. 손으로 닦았습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는 건 죄책감이었죠.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정신을 깨웠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나일까? 20년 동안 한 남자만 사랑했던 강수연이 맞나? 화장실 문을 열었어요. 민준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깜짝이야. 수연아. 민준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솔직하게 말해. 바람 피우는 거야? 뭐라고? 수연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요즘 내가 이상해. 매일 나가고 거짓말하고 화장 진하게 하고 그게 무슨 아니라고 말해줘. 제발.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수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친구야. 정말, 정말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민주는 한참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믿을게. 너니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 왜 이러는 거지? 민준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정이 있었고 사랑도 있었어요. 하지만 재혁은 달랐습니다. 설렘이 있었고 새로움이 있었죠.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재혁에게서 문자였습니다. 미안해. 너무 갑작스러웠지? 하지만 후회 안 해. 너도 느꼈잖아. 우리 사이에 있는 거. 수연은 답장을 쓸 수 없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수연은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주는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는 척하고 있었죠. 수연은 조용히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밤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재혁의 키스를, 민준의 눈물을,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은 알았어요. 이제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이 변했다는 걸, 자신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재혁을 피했어요. 문자가 와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죠. 민준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녁을 정성스럽게 차렸고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수연을 봤죠. 목요일 오후 수연은 시장에 갔습니다. 저녁 재료를 사려고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재혁이었습니다. 수연은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왜 연락 안 해? 무슨 일 있어? 선배님, 저 이제 못 만나요. 왜? 제가 잘못했어요. 결혼한 사람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아, 한 번만 보자. 마지막으로. 안 돼요. 제발. 얼굴 한 번만 보고 정리할게. 수연은 흔들렸어요. 마지막이라면 괜찮을까? 한 번만이에요. 고마워. 오늘 저녁 7시, 우리 처음 커피 마셨던 카페.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연은 한참 서 있었어요.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괜찮다고 자신을 속였죠. 저녁 6시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트 갔다가 친구 만나기로 했어. 8시쯤 들어갈게.
민준의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수연은 불안했지만 집을 나섰습니다. 강남의 카페에 도착했어요. 재혁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을 보자 일어났어요. 왔구나. 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수연아, 미안해. 지난번에 너무 급했어.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먼저 고백했잖아. 재혁이 테이블 위로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수연은 손을 빼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선배님, 저희 이제 그만 만나요. 정말 그래야 해? 네. 저 남편한테 미안해요. 재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랑해? 남편을?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냐고 물으면 뭐라 대답해야 할까? 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사랑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대답 못하는 거네. 사랑해요. 정이 있어요. 정이랑 사랑은 달라. 재혁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랑 있을 땐 어때? 편하지? 행복하지? 그래요. 그럼 됐어. 그게 사랑이야. 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전 결혼했어요. 아들도 있고. 이혼하면 돼. 뭐라고요? 나랑 살자. 나도 혼자고 너도 불행한데. 수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하자고? 20년 결혼 생활을 끝내라고? 미쳤어요? 그게 말이 돼요? 왜 안 돼? 요즘 이혼 많이 해. 저는 안 돼요. 수연이 일어났습니다. 가볼게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하지만 재혁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어요. 수연아, 제발. 놔주세요. 한 번만 생각해봐. 수연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카페를 나왔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 걸까? 재혁을 떠나서? 아니면 자신이 한심해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어디야? 카페. 어느 카페? 강남. 혼자? 수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수연아, 물어보는 거야. 혼자냐고. 아니. 누구랑? 친구. 남자친구.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집 와. 지금 당장. 전화가 끊겼어요. 수연은 멈춰섰습니다. 민준이 화났어요. 아니, 화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절망한 목소리였죠. 뒤에서 재혁이 뛰어왔어요. 수연아, 가요. 제발. 안 돼. 이대로 보낼 수 없어. 재혁이 수연을 안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나 진심이야. 정말 너랑 살고 싶어. 수연은 재혁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재혁의 품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이러다간 정말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죠. 선배님, 놔주세요. 싫어. 제발이요. 재혁이 천천히 손을 놨습니다. 생각해봐. 제발. 우리 행복할 수 있어. 수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죠. 지하철을 탔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민준이 뭐라고 할까? 이제 다 들킨 걸까? 집에 도착했을 때 8시 반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민준이 서 있었어요. 지우는 방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왔어. 민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응. 앉아. 수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그 남자 누구야? 고등학교 선배. 사귀는 거야?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아니야. 그냥 친구야. 친구가 매일 만나? 몰래?
수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연아, 나 바보 아니야. 다 알아. 민준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수연과 재혁이 함께 걷는 사진, 카페에서 마주 앉은 사진,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이게 뭐야? 수연은 숨이 막혔어요. 지난주에 사람 시켜서 따라갔어. 민준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이걸 보면서, 여보, 20년이야. 20년을 믿었어. 근데 이게 뭐야? 민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손잡는 게 아무 일도 아니야?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람 사랑해?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랑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감정인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답은 나온 것 같네.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나 오늘 회사 동료 집에서 자고 올게. 여보, 그러지 마.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더 할 게 있어? 민준이 방으로 들어가 옷가방을 챙겼어요. 수연이 따라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 20년이 미안하다고 끝나?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너만 믿었어. 고등학교 때부터 너만 사랑했어. 근데 너는? 나도 당신 사랑했어. 사랑했다? 과거형이네. 민준이 옷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해. 나도 너도. 현관문이 닫혔어요. 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20년 결혼 생활이, 가정이, 신뢰가. 지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가? 출장? 거짓말. 다 들었어요. 싸우는 거. 지우의 눈에도 눈물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랑 이혼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혼까지 갈까? 지우는 방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쾅 닫았습니다. 수연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재혁이었습니다. 수연아, 괜찮아? 수연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배님, 저 어떡하죠? 무슨 일이야? 남편이 알았어요. 다. 재혁이 침묵했습니다. 미안해.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안 돼요. 더 이상 만나면 안 돼요. 수연아, 이제 정말 끝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연은 소파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몇 달 전만 해도 평범하고 행복했는데 지금은 모든 게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더 큰 파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회사 동료 집에서 지낸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학교에서 돌아와도 방문을 닫았죠. 엄마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수연은 혼자였습니다. 텅 빈 집에서 매일 울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죠. 토요일 오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혁이었어요. 수연아, 괜찮아? 아니요. 남편은? 집 나갔어요. 재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수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밥은 먹었어? 아니요. 나와. 내가 사줄게. 못 나가요. 왜? 지우가 있어요. 지우 몇 살인데. 혼자 있어도 괜찮잖아. 수연은 망설였습니다. 나가야 할까? 집에만 있으니 미칠 것 같았어요. 1시간만. 밥만 먹고 바로 보내줄게. 결국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우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우야, 엄마 좀 나갔다 올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녁 전에 들어올게. 여전히 침묵이었어요. 수연은 한숨을 쉬고 집을 나섰습니다. 재혁이 차를 가지고 왔어요. 수연은 차에 탔습니다. 어디 가고 싶어? 아무 데나요. 재혁은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곳이었어요.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지만 수연은 먹지 못했어요. 먹어. 많이 말랐어. 재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억지로 한 입 먹었어요.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재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선배님 잘못 아니에요. 제가 흔들렸으니까. 남편이랑 어떻게 될 것 같아? 모르겠어요. 연락도 안 해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재혁이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었어요.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책임질게. 무슨 책임이요? 나랑 살면 돼.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전 아직 결혼했어요. 이혼하면 돼. 그게 쉬운 줄 아세요? 지우는요? 지우도 이해할 거야. 시간이 지나면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럴까? 아들이 이해해 줄까? 식사가 끝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였어요. 집에 가봐야 해요. 벌써? 좀 더 있다가. 지우가 기다려요. 재혁이 아쉬워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하지만 집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잠깐만. 보여줄 게 있어. 한강변 고급 아파트였어요. 차가 주차장에 섰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내 집. 왜 여기로? 커피 한 잔만 하고 가. 응? 수연은 불안했어요.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어요. 재혁의 집은 넓고 깔끔했습니다. 한강이 한눈에 보였죠. 앉아. 커피 탈게. 수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여기. 재혁이 커피를 내밀었어요. 수연은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노을을 봤어요. 수연아. 네. 나 진심이야. 너랑 여기서 살고 싶어. 재혁이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선배님, 이혼하고 나한테 와.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재혁이 수연의 얼굴을 돌렸어요. 가까워진 얼굴.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안 돼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재혁이 수연의 입술에 키스했어요. 수연은 밀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외로웠습니다. 민준이 떠난 일주일이 너무 길었어요. 아무도 자신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재혁의 품이 따뜻했어요.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수연은 눈을 감았어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순간에만 머물고 싶었어요. 재혁이 수연을 안아들었습니다. 안 돼요. 수연이 작게 말했지만 막지 않았어요. 침실로 향하는 발걸음, 닫히는 문,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선이 무너졌습니다. 2시간 후 수연은 깨어났어요. 옆에서 재혁이 자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옷을 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여자가 있었어요. 20년 동안 한 남자만 안았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후회인지 죄책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는 거야? 뒤에서 재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미안해. 내가 너무 급했어. 아니에요. 제가 받아들였으니까.
수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이제 우리 진짜 시작하는 거야. 뭐가요? 우리 관계. 남편이랑 이혼하고 나랑 살자.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생각해봐. 제발. 집에 가봐야 해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지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밥 안 먹어요. 언제 와요? 수연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들에게 미안했어요. 남편에게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에게 미안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밤 9시였어요. 지우는 방에 있었습니다. 지우야, 엄마 왔어. 대답이 없었어요. 수연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어요.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지만 씻겨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오늘의 기억이, 제역의 체온이, 자신의 배신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민준이 없는 침대는 너무 넓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혁이었어요. 집 잘 들어갔어? 네. 오늘. 미안해. 괜찮아요. 수연아, 사랑해. 수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외로움일까? 자야겠어요. 알았어. 내일 봐. 전화를 끊었어요. 수연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수연은 알게 됩니다.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누구의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신8 치명적인 진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7월의 무더운 여름이었어요. 수연은 요즘 몸이 이상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어요. 피곤했고 냄새에 민감해졌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어요. 민준과 헤어진 충격 때문이라고. 하지만 생리가 오지 않았습니다. 1주일, 2주일, 3주일. 수연은 불안해졌어요. 설마 임신?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장실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2줄이 나타났어요. 임신이었습니다. 수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문제는 누구의 아이인지 모른다는 것. 한 달 전 민준과 마지막으로 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재혁과도 시기가 비슷했습니다. 누구의 아이일까? 수연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민준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지워야 할까? 그날 밤 수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한 달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야. 오늘 저녁에 집에 갈게. 이야기 좀 하자.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연은 불안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이혼 이야기일까?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어요. 한 달 만에 본 남편은 여위어 있었습니다. 수염도 자라 있었고 눈빛이 피곤해 보였어요. 왔어. 응.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어떻게 지냈어?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나도 그냥. 또 침묵이었습니다. 민준이 한숨을 쉬었어요. 수연아, 한 달 동안 많이 생각했어.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 그게, 이혼해야 할까? 그 말에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이혼인가? 20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나도 모르겠어. 너한테 화도 나고 배신감도 들고. 근데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수연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남자 아직도 만나? 아니, 정말, 정말이야.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만났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재혁과는 계속 만났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민준이 없는 공허함을 재혁이 채워줬습니다. 수연아, 나한테 돌아와. 다시 시작하자. 민준이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20년이잖아. 그냥 끝내기엔 아까워. 수연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미안해. 앞으로 그 사람 절대 만나지 마. 약속해. 약속할게.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민준이 수연을 안았습니다. 한 달 만에 포옹이었죠. 수연은 남편의 품에서 울었어요.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였습니다. 지우는 방에 있어. 들어가서 인사해야겠다. 민준이 일어났어요. 지우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우야, 아빠야. 문이 열렸어요. 아빠. 지우가 민준을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한동안 집 비워서. 괜찮아요. 돌아오셨으면 됐어요. 부자의 재회였습니다. 수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행복한 가족. 하지만 자신은 그 행복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뱃속에는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했지만 예전보다는 나았어요. 맛있다. 역시 엄마 요리가 최고야.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수연도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임신 때문인지 죄책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민준과 수연은 침대에 누웠어요. 한 달 만에 함께 누운 침대였습니다. 수연아. 응? 사랑해. 민준이 말했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도. 다시는 날 떠나지 마. 응. 민준이 수연을 안았습니다. 수연은 남편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임신 사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 아이인지 모르는데 만약 재혁의 아이라면? 민준이 알면 어떻게 될까? 정말 이혼까지 갈 거예요.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일단 숨기자. 출산하고 DNA 검사를 하자. 민준의 아이라면 문제 없어요. 만약 재혁의 아이라면 그땐 그때 생각하자. 여보. 응? 나 말할 게 있어. 뭔데? 수연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임신 사실은 말해야 했어요. 배가 불러오면 숨길 수 없으니까. 나 임신했어. 민준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뭐라고? 임신이야. 한 달 됐어.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우리 아기?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 둘째네. 민준이 수연을 꼭 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연은 남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의 의미를 민준은 몰랐죠.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두려움의 눈물이라는 걸. 그날 밤 민준은 행복하게 잠들었어요. 하지만 수연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뱃속의 아이. 누구의 아이일까? 50대 50 확률. 동전 던지기 같은 운명이었어요. 만약 재혁의 아이라면 모든 것이 끝장날 거예요. 가족도 행복도 모든 것이. 수연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제발 민준이 아이이길 간절히 빌었어요.
하지만 신은 수연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진실은 9개월 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사부 마이너스 진실의 폭로. 신구 태어난 진실. 9개월이 흘렀습니다. 2026년 3월 봄이 오고 있었어요. 수연의 배는 불러 있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 남았어요. 민주는 들뜬 아빠였습니다. 아기 방을 준비하고 물건을 샀어요. 우리 딸이 올 거야. 민준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아? 느낌이 와. 예쁜 딸일 거야. 수연은 미소 지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9개월 동안 재혁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끊었어요.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아이일까? 그 의문은 매일 밤 수연을 괴롭혔어요. 3월 15일 새벽 2시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여보, 아파. 민준이 벌떡 일어났어요. 병원 가자.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임신 39주 산모입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분만실로 옮겨졌어요. 진통이 심했습니다. 으악. 수연이 비명을 질렀어요. 힘내요. 조금만 더. 의사가 말했습니다. 민준이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수연아, 힘내. 거의 다 왔어. 아파. 너무 아파. 알아. 조금만 참아. 1시간이 지났습니다. 머리 나왔어요. 힘 주세요. 으아. 마지막 힘을 다해 밀어냈어요. 응애.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합니다. 딸입니다. 의사가 아기를 들어보였어요.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딸이다. 아기를 처음 안았어요. 예쁘다. 정말 예쁘다. 수연도 안도했습니다. 무사히 태어났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죠. 병실로 옮겼습니다. 가족 셋이 함께였어요. 민주는 계속 아기를 봤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가끔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생각에 잠긴 듯한. 여보, 왜 그래? 아니, 그냥. 아기가 너무 예뻐서. 하지만 민준의 눈빛이 불안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우가 동생을 보러 왔어요. 와, 아기다. 지우가 기뻐하며 동생을 봤습니다. 예쁘지? 민준이 물었어요. 네. 평범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기를 돌보고 밥을 먹고 잠을 잤어요. 하지만 민주는 밤마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는 아기를 봤어요. 혹시나 불안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1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수연이 다른 남자를 만났던 일. 그 남자와 키스했던 사진.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의심은 커져갔습니다. 일주일 후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혼자 병원에 갔어요. 수연 몰래 DNA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신분증과 아기 검체가 필요합니다. 민주는 전날 밤 아기 입안을 면봉으로 닦아뒀어요. 그것을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빨리 나올 수는 없나요? 급하시면 특급으로 3일 안에 가능합니다.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특급으로 해주세요. 민주는 병원을 나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무 일 없을 거야. 내 아이일 거야.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수연이 물었어요. 회사 일.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연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3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민주는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나? 3일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내원해 주세요. 민주는 서둘러 병원으로 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의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주는 숨을 죽였어요. 의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민준이 서류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내용을 봤습니다. 부정생물학적 친자관계 없음 세상이 멈췄습니다. 이게 뭡니까? 검사 결과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검사해 주세요. 2번 검사했습니다. 같은 결과입니다. 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 아이가 아니다. 9개월 동안 기다렸어요. 태어나는 것도 봤어요. 처음 안았을 때의 감동도 있었어요. 근데 다른 남자의 아이였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네. 민주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핸들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먹으로 핸들을 쳤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시간 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6시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수연이 거실에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왔어? 오늘 일찍 왔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뭐야? 수연 앞에 서류를 던졌습니다. 뭔데? 봐봐. 수연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왜? DNA 검사 결과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이가 아니래. 내 아이가. 수연은 말을 잃었어요.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언제? 검사했어? 일주일 전. 혹시나 해서. 여보, 그 남자 아이지? 수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대답해. 그 남자 아이냐고. 미안해. 그 말이 모든 걸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무릎이 꺾였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9개월 동안 속였어? 나도 확신할 수 없었어. 확신할 수 없었다고?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옷가방을 꺼냈어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가. 여보, 제발.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민준이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20년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끝낸 건 너야. 나 아니고. 민준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우야. 지우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빠 한동안 집 나가 있을게. 왜요? 엄마한테 물어봐. 아빠. 하지만 민주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쾅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지우가 엄마를 봤어요. 엄마, 왜 아빠가? 수연은 아기를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안해. 지우야. 엄마가 잘못했어. 지우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느꼈어요.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걸. 그날 밤 집은 조용했습니다. 지우는 방에서 울었고 수연은 거실에서 울었어요. 아기만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도 모른 채, 자신 때문에 가정이 무너졌다는 것도 모른 채, 수연은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미안해. 다 엄마 잘못이야.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수연 씨, 저 강민준 친구 박철수입니다. 민준의 대학 친구였어요.
네. 민준이가 지금 우리 집에 있습니다. 술 많이 마셨어요. 그렇군요. 무슨 일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이, 행복했던 가정이, 그리고 수연의 인생이, 에필로그. 3년 후, 민서는 3살이 되었어요.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혼자 키우고 있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민주는 지우와 잘 살고 있었어요. 아직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으니까. 재혁은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하지만 민서를 만나지는 않았어요. 수연이 원치 않았으니까. 지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엄마를 만났습니다. 대학생이 된 지우는 동생 민서를 무척 예뻐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도 볼 수 있지? 그럼 언제든지. 하지만 민주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지우 혼자 왔죠. 3년 동안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어느 봄날 토요일, 수연과 민서가 공원에 먼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지우가 손을 흔들며 왔어요. 그런데 옆에 누군가 함께였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아빠도 같이 오셨네.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오늘은 아빠가 같이 오고 싶다고 하셔서. 민주는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3년 만이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응, 오랜만이네. 지우가 민서를 안아들었어요. 민서야, 오빠 왔어. 오빠. 지우는 동생과 놀아주러 모래밭으로 갔어요. 민서 잘 키우고 있네. 응, 지우 덕분에. 자주 와줘서. 지우가 좋아하더라. 동생 만나는 거 고마워. 면회 허락해줘서. 당연한 거야. 지우 엄마니까. 그 말이 수연의 가슴을 찔렀어요. 잘 지내? 응. 그럭저럭. 너는? 나도. 또 침묵이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지우 대학 잘 다니고 있더라. 응. 요즘 열심히 해. 다행이다. 민준이 민서를 봤어요. 모래를 가지고 노는 3살 아이. 재혁을 닮았지만 예전만큼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수연아. 응? 미안해. 수연이 놀라 민준을 봤어요. 내가 왜 미안해? 나도 잘못이 있었던 것 같아. 너한테 무관심했던 것 같고. 아니야. 내 잘못이야. 3년 동안 생각 많이 했어. 우리가 왜 이렇게 됐나? 민준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나도 책임이 있어. 너를 외롭게 만든 것. 민준아.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야. 되돌릴 수는 없지. 응. 그래도 다행이야. 지우가 있어서. 민서도 건강하고. 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지만 예전의 분노는 없었어요. 잘 살아. 민서랑. 너도. 지우랑. 다음에 또 올게. 지우 혼자 보내는 것도 그렇고. 그래. 좋아. 지우가 민서를 데리고 돌아왔어요. 아빠, 엄마, 뭐해요? 아니, 이야기 좀. 같이 점심 먹을까요? 지우의 제안이었습니다. 민준과 수연이 서로를 봤어요. 좋아. 그래. 4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어색했지만 예전처럼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지우가 민서를 돌보고 민준과 수연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이혼한 부부지만 아이들의 부모였으니까. 식사 후 헤어질 시간이었어요. 엄마, 다음 주에도 와도 돼? 그럼. 언제든지. 아빠도 같이 올 거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오마. 정말? 수연이 놀라 물었어요. 응. 지우도 원하고, 나도 민서 보고 싶고. 고마워. 아니야. 나도 생각이 바뀐 것뿐이야. 민준과 지우가 돌아갔습니다. 수연은 민서를 안고 그 뒷모습을 봤어요. 변했구나. 우리 모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용서받은 건 아니에요. 민준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았어요. 증오가 아닌 이해로, 분노가 아닌 수용으로. 완전히 치유될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조금씩 상처를 아물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첫사랑으로 시작해 파국으로 끝났지만 그래도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는 이야기. 수연과 민준, 그리고 재혁.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